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달탄양님이 구순 아버지께서 중환자실에 계십니다. 빨리 완쾌하셔서 우리들 곁으로 돌아오시기를 희망합니다. 라고 아침부터 어이구.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네, 빨리 완쾌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JJ님이 시원하게 비 내리는 아침입니다. 오후엔 강릉에도 비 소식이 있던데 제발 많이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게요. 강릉에 한해서 그냥 쏟아지듯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지만 또 막 수해나 이런 거 나면 안 되니까 적정한 수준에서. 그죠? 네네. 4788님, 종배엉아? 종배엉아, 아침 수영 마치고 출근하는 중입니다. 이제는 좀 신선한 아침 공기가 기분을 좋게 하네요. 시선집중 여러분도 좋은 하루 되세요. 라고 상큼한 인사 남겨주셨습니다. 부지런하시네. 벌써 아침 수영을 마치셨다고? 네. 이야, 그럼 몇 시에 가시는 거예요? 오, 되게 부지런하시네. 그러게요. 새벽 5시였나요? 저희 광안리 뛰시는 분도 계셨잖아요. 그랬죠. 아, 진짜 시선집중 들으시는 촌철님들은 부지런하신 것 같습니다. 8158님, 일찍 일어나서 화초에 물 주고 귀 쫑긋하고 있습니다. 라고 올려주셨네요. 무럭무럭 커라. 원래 화초한테 왜 노래도 들려주고 이러면 더 잘 큰다 그러잖아요. 네. 어떻게 제이비 목소리를 들려주면 잘 클지 궁금하네요. 목소리는 간두고 저도 몇 개 키워봤는데 금방 죽던데요, 그냥. 아, 그건 제이비가 사랑을 덜 줘서겠죠. 물도 덜 주고. 저는 뭐 물 별로 안 줘도 된다라고 해서 그냥 그거 믿고 사와서 해봤는데 금방 죽더라고요. 그래서 네. 빠이빠이 했어요. 네, 화초도 되게 민감해가지고 자기한테 사랑을 주는지 무관심을 주는지 안다 그러더라고요. 야, 그래요? 네. 다음에 선물 하나 드릴 테니까 사랑으로 잘 키워보십시오. 자, 뉴스로 넘어가지요. 네, 오늘 주목할 첫 번째 뉴스 어떤 걸까요? 역시 또 특검발 뉴스인데요. 김건희 특검이 양평 고속도로 의혹을 파고 있는데 어제도 전해드렸죠. 오늘 추가로 나온 내용이 있습니다. 동해종합기술공사 관계자 조사가 있었는데 용역계약 체결 일주일 뒤에 한국도로공사에서 열린 착수 보고에 경동 엔지니어링 측에서 이미 상당 부분 완성된 보고서를 가져왔다라고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이 용역계약이 2022년 3월 29일에 체결이 됐거든요. 동해종합기술공사하고 경동 엔지니어링 두 업체가 참여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경동 쪽에서 상당 부분 완성된 보고서를 가져왔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어느 정도냐? 통상 한두 달 정도 작업해야 할 양을 미리 만들어 놓은 수준이었다라고 이렇게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3월 29일에 용역계약이 체결이 됐는데 한두 달 전에 작업해야 할 양이면 언제 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까? 1, 2월에 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특검팀은 이 같은 진술을 바탕으로 국토부가 종점을 변경하기로 이미 결론을 낸 상태에서 용역업체를 섭외하고 보고서를 통해서 명분을 쌓으려고 한 것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둘 지금 파고 들어가고 있는 이런 양상인데 자, 세간의 의혹이 특검 수사에 의해서 확인이 될지 이거에 좀 관심을 좀 집중을 시켜야 될 것 같고요. 네. 어제 MBC 뉴스데스크가 보도한 내용도 있었습니다. 김장환 목사 관련인데 자, 통화 내역을 상세히 보도를 한 겁니다. 자, 군사법원이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다음 날이었습니다. 2023년 9월 2일이었는데 오전 10시 무렵에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이 경기도 수원중앙침례교회 인근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한 내역을 최상병 특검이 확보를 했다고 합니다. 자, 이 교회의 목사가 누구냐? 김장환 극동방송 이사장입니다. 근데 통화를 한 직후인 오전 10시 10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장환 목사에게 또 전화를 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2주 뒤인 9월 17일에 김장환 목사가 이번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1분 37초 통화를 한 내역도 있다고 하고요. 이것만이 아닙니다. 2023년 7월 최상병 순직 사건이 발생한 뒤에 조태용 당시 국가안보실장은 물론 VIP 경로 당일에는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등과 김장환 목사가 통화를 했다고 하는데
사례가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2023년 7월부터 9월 사이의 통화 내역을 보면 강승규 시민사회 수석과 17번, 김은혜 홍보수석과 6번, 김태호 안보실 1차장과 5번, 강명구 국정기획비서관과 4번, 조태용 국가안보실장과 2번, 윤재옥, 이철규, 나경원, 태영호, 이채익 의원 등등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과도 통화를 했고 김문수 경산호위 위원장, 안창호 국가위원장과는 각각 한 차례와 두 차례 통화를 했고 윤익은 당시 경찰청장, 문무일 전 검찰총장과도 통화를 한 사실을 최상병 특검이 확인을 했다고 하는데 이것저것 다 떠나서 딱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누가 보면 대통령인 줄 알겠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네, 토토로님은 김장한 목사는 확실히 이 구역의 마당발인 거는 인정이 되네요 라고 해주셨는데 왜 이렇게 통화를 많이 했을까 이게 궁금한데 통화 내용까지는 아직 완벽하게 전해지진 않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통화 기록만 지금 보고 있는 건데요. 네. 뭐 이 정도면 거의 전방이 다시 말해서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그리고 여당 의원까지 아울러서 거의 전반을 지금 뭐 두루 다 연락하고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박빛나라님이 기도를 많이 하는데 기도하는 대상은 확실히 잘못된 것 같습니다. 박상록님, 검사, 집사, 판사, 이제 목사까지 문제가 되는군요. 라고 좀 꼬집어 주셨고 아름다운 독도님, 나라 걱정으로 기도회를 한 건지 나를 위해 기도를 한 건지 제발 목사님들 오버 좀 하지 마세요. 라고 해주셨는데 과거에 한 언론사주를 두고 이런 별명이 붙은 적이 있었습니다. 밤의 대통령이라는 별명이 있었거든요. 저는 그 별명이 떠오르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JB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내란 특검이 국민의힘 원내 대표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를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강하게 막아섰습니다. 송원석 원내대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특검이 야당 원내대표실을 압수수색하겠다는 건 야당을 말살시키겠다는 것이다. 영장 역시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 명확하지 않고 기간도 추경호 원내대표가 당선되던 지난해 5월 9일부터인데 이것은 모든 것을 다 털어가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맹비난을 한 건데요. 의원들이 농성을 했었거든요. 일단 농성은 풀었다고는 합니다. 근데 자 이러자 내란 특검이 바로 반박에 나섰는데요. 박지영 특검보가 브리핑에서 뭐라고 했느냐. 계엄 논의가 시작된 작년 3월께부터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계엄을 인지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래서 추경호 원내대표가 된 지난해 5월 9일부터 그의 행적을 더듬어 봐야 된다. 이런 취지로 브리핑을 한 겁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두 가지로 나눠서 봅시다. 첫째, 특검 브리핑 내용부터 한번 봅시다. 우리는 지금까지 12월 3일 그날 밤에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와 용산 간에 무슨 소통이 있었는지에만 시선 집중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박지영 특검보는 그보다 훨씬 전 단계에서의 인지 가능성을 제기를 했습니다. 자, 이게 막연한 주장인지 아니면 어떤 정황을 포착해서 한 말인지 이게 중요한 건데 만약 후자라면 압수수색은 더더욱 필수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두 번째, 반발의 정당성인데 내란 특검이 찾고자 하는 건 내란 관련입니다. 다시 말해 헌정질서 중단과 관련된 것입니다. 사안 자체가 매우 엄중합니다. 이런 사안을 단지 압수수색 영장 기간이 너무 길다는 등의 이유로 반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자, 김건희 특검의 당원 명부 압수수색 때 국민의힘이 정당 활동의 자유를 내세워서 막아선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정당 활동의 근간이 당원의 신상 내용이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그것도 아닙니다. 원내대표실 등을 보면서 원내대표의 행적을 찾아와 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안이 다른 것도 아니고 헌정 유린 사태와 관련된 것입니다. 막을 명분이 있느냐를 한번 되물어 보겠습니다. 네, 레터스님 등 많은 분들이 막지 말고 당당하게 받으면 안 되나요? 라고 좀 물어주고 계신데 일단 국민의힘은 그럴 생각은 없어 보입니다. 담쟁이 넝쿨님, 국민들을 향해 총뿌리를 겨눌 때는 가만히 있더니 본인들에게 향하는 법의 집행은 죽을 힘으로 막네요. 국회의원 맞는 거죠? 라고 물음표 보내주셨고 BBK 짐님은 특검보도 자신 발언의 무게를 알 텐데
어느 정도 정황을 발견했으니 이런 말을 하는 건 아닐까요? 라고 물어주셨습니다. 참고로 어제 오후에 추경호 전 원내대표는 자신의 SNS에 이렇게 올렸습니다. 특검이 언제부터 소설가 집단이 됐습니까? 라고 물으면서 비상계엄 선포 약 9개월 전인 2024년 3월이면 저는 원내대표도 아닌 평의원으로서 지역구를 구석구석 누비던 시기입니다. 만약 제가 그때 계엄 논의를 인지했을 가능성을 언급하려면 특검은 명확히 증거를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특검은 3월부터 뒤지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추경호 의원이 원내대표 당선된 5월 9일부터 뒤지겠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소설 이야기인데도 소설에도 두 종류가 있다. 뭐가 있냐? 논픽션이 있고 픽션이 있다. 그게 뭔가 논픽션인지 픽션인지를 한번 확인해 보겠다는 차원 아니냐.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이 문제는 계속 될 것 같아서요. 계속 시선 집중하기로 하고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걸까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제 변호인단을 통해서 옥중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모든 책임은 군 통수권자였던 나에게 묻고 군인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멈추고 기소된 군인들에 대해서는 공소를 취소하길 바란다. 계엄에 참여했던 군인과 그 가족들을 위해 매일 기도하고 있다. 더 이상 군인들과 군에 대한 탄압을 멈추기를 바란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옥중 메시지는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김건희 특검이 김건희 씨에게 소환 통보한 7월 21일 처음으로 말도 안 되는 정치적 탄압은 저 하나로 족하다. 비상계엄이 올바른 결단이었는지 결국 역사가 심판할 몫이다. 라는 요지의 옥중 메시지를 내놓은 바가 있었는데 그것에 이은 두 번째 옥중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네, 이제서 이런 입장을 내시는 겁니까? 라고 촌철님들이 많이 올려주고 계신데 평가는요? 내란을 저질러 놓고 탄압 운운하고 있는데 무슨 평가를 하겠습니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야 될 것 같습니다. 탄압 운운한 건. 자, 근데 의아한 게 하나가 있는데요. 자, 부인 김건희 씨가 걱정돼서 나 하나로 족하다고 한 건 대충 알겠습니다. 애틋한 부인 사랑이라고 그렇게 칩시다. 근데 언제부터 부하를 그렇게 끔찍히 아꼈다고 나 하나로 족하다는 말을 또 합니까? 아니 지금까지 부하 탓 해오지 않았습니까? 이건 제가 여기서 사례 열거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가 있었습니까? 국회 본회의장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라도 의원들 드러내라라고 지시해놓고 발뺌한 게 대표적인 예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와서 부하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뜨악하지 않습니까? 자, 이 시점에 부하 사랑을 내보여야 할 도대체 이유가 뭐냐? 특별한 계기가 있는 거냐? 그래서 아무리 살펴봐도 별로 찾아낼 수가 없었어요, 저는. 얼마 전에 있었던 군 장성 인사를 두고 지금 저런 얘기 하나 싶은데 그렇게 볼 수도 없는 거고. 도대체 왜 저러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찾은 이유는 이것 말고는 없어요. 이건 추정인데 속옷 반항 추문 이걸 고결한 부하 사랑으로 덮으려고 하는 그런 의도 말고는 제가 해석할 여지는 없더라.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옥황상제님 그리고 WKN님 비슷한 의견이신데요. 수사 재판도 안 나오는데 어떻게 당신에게 책임을 물을 수가 있습니까? 일단 본인이 수사나 재판에 협조를 해야 하지 않겠냐. 이런 의견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김동희님 스님이 주기도문 읊는 소리 하고 있네요. 라고 좀 꼬집어 주셨습니다. 김건희 씨 관련 소식도 있죠? 김건희 특검의 공소장 내용이 여러 갈래로 지금 보도가 됐습니다. 어제 여기선 이것 하나만 전해드리겠습니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서 6천만 원대 그라프 다이아 목걸이 선물한 적 있지 않습니까? 왜 전달했는지 이게 밝혀진 것 같습니다. 그동안은 그냥 나토 정상회의 때 불거졌던 목걸이 논란을 보고 전달했다라는 일부 언론 보도가 있었을 뿐인데 공소장을 보면 그 사유가 나온다고 합니다. 윤 전 본부장이 통일교가 추진하는 국제 행사 서밋 2022앤 리더십 컨퍼런스에 아프리카 청년부 장관들이 방문하는데 교육부 장관이 예방할 수 있도록 해달라라는 요청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이아 목걸이를 전달을 했다라는 건데 최종적으로 교육부 장관은 그 행사에는 참석하지는 않았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통일교 입장에서 뭐가 될까요? 이것도 일종의 먹튀인가요? 그러면
뭐가 되는 걸까요? 네. 네, 뭐 남겼던 말은 있죠. 건진법사의 얘기에 의하면 여사님이 큰 선물이라고 놀라셨다. 네. 뭐 이런 얘기는 있었는데 그 뒤에 뭐가 또 있었는지는 더 밝혀져야 되는 부분이니까 주목하기로 하고, 통일교 신자들은 어제부터 1인 시위를 지금 특검 앞에서 시작했다고요? 그렇습니다. 특검 사무실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을 했고 이달 중순까지 매일 최대 5,000명 규모의 집회를 열겠다고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하는데요. 통일교 내부 제보자가 JTBC 기자한테 알려준 바에 따르면 이 모든 계획이 한학자 총재 변호인단에 포함된 검찰 출신 전관 변호사의 자문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신도들을 동원해서 힘을 과시해야 한다 이렇게 조언해 줬고 이 조언을 받아서 지금 시위에 들어갔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는 말 그대로 전형적인 정치 논리잖아요. 자, 법률적으로 이러하니까 이렇게 법률적으로 대처하세요. 뭐 그거는 뭐 저기 법률가가 조언할 수 있는 거겠죠. 근데 이거는 그게 아니잖아요. 굳이 그러니까 좋게 그러니까 포장해 준다면 정치 논리잖아요. 그걸 검찰 출신이 조언해 줬다? 그럼 이 조언이 자기 검찰 생활 때의 경험에 기초한 거냐? 이것부터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그렇다면 뭐가 되는 겁니까? 검찰이 정치 논리에 따라서 움직였다라고 하는 그 경험에 기초해서 특검도 그러면 움직일 수 있으니까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라고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자, 검찰이 그러면 정치 논리에 그동안 움직여왔다는 자기 고백이냐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해봅시다. 네. 네, 로라님은 이 뉴스를 들으시면서 오광수라고 물음표 2개 보내주셨는데 뭐 누가 자문을 했는지는 아직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윤영기님은 왜 검찰 출신 정관 변호사가 저렇게 얘기했을까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해주셨네요. 법률로는 안 되니까.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겁니까? 우원식 국회의장이 어제 열병식 전에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악수를 나누고 잠깐 대화를 나눴다고 합니다. 의장실 관계자는 대화도 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오늘 특파원 간담회에서 공개하겠다 이렇게 말했는데 일부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우원식 의장이 7년 만에 만나서 반갑습니다라고 하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네라고 대답을 했다는 건데요. 이거 말고 더 대화가 있었는지가 궁금한데 하여간 간담회에서 어떤 얘기 나올지 좀 보고, 또 우원식 의장은 방중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소통은 있었다.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 경우 이재명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7년 만에 만나 반갑습니다 말고 추가로 다른 이야기가 있었는지 이게 좀 궁금하다. 이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네, 어제 SBS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이 준 메시지는 적대와 대결의 시대는 뒤로 하자, 평화 공존의 새 역사를 함께 만들어갔으면 한다. 요 내용인 것으로 파악이 됐다고 하는데 요걸 전달했는지 궁금한데 뭐 그건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 우 의장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하고도 만났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우원식 의장에게 남북 관계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북러 정상회담 기회에 김정은 위원장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면 좋겠느냐 이렇게 물어봤다고 하고요. 우원식 의장은 남북이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열어나가기를 희망한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하는데, 자, 어제 전 세계 이목이 중국 전승절 행사에 쏠렸는데요. 관련 분석 잠시 후 최종건 교수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 시선 집중해 주시고요.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정부가 어제 황당 규제 개선 방안이라고 하는 걸 확정을 했습니다. 황당 규제 공모전을 열었는데 여기서 국민들이 낸 규제 개선 아이디어 가운데 일부를 선정을 한 건데요. 1등이 뭐였느냐? 이동통신과 인터넷 서비스 해지 절차를 간편하게 하자라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서비스 가입할 때는 굉장히 쉬운데 해지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업체를 직접 방문하거나 유선 상담을 거쳐야 하거나 또 미납금이나 부과 조건 여러 약정을 확인해야 해지가 가능한데, 하반기부터 가입자가 해지를 신청한 경우 서비스를 일단 먼저 즉시 해제를 시켜주고 정산은 사후에 한다라고 하는 이런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1등이었다고 하고요. 네. 시간 관계상 여러 가지를 전해드릴 수는 없고 딱 하나, 제 개인적으로 가장 황당했던 규제 하나만 좀 전해드리면 이런 규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여성은 새마을 부녀회에만 가입할 수 있고 새마을 지도자는 20세 이상 남성만 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 지금도요? 네, 이걸 이런 규정이 있었던 걸 찾아내 가지고 폐지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런 규정이 지금까지 살아 있었다. 문서상으로는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아, 그래요? 네. 2025년에? 네. 신기하네요. 그러니까 뭐 사문화되어 있었긴 한데 아무튼 그래도 명문은 남아 있었기 때문에 요참에 확실하게 싹 지우개로 지워버린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겠죠. 근데 하여간 과거에는 어땠는지 대충 그림이 그려지죠. 네. 자, 오늘 제비타임즈는 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너무 아까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